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702 두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제가 제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빌렸는데 요 두 개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제가 살 거예요. 이게 둘 다 제가 받았을 때 개봉된 제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게 주겠지? 둘 다 3070이기 때문에 사실 성능 차이가 크게 날 일은 없습니다. 뭐 사실 안 돌려봐도 도찐이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둘 중에 뭘 고를지는 일단 성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제품 디자인이나 펜 소음 정도를 가지고 고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그래픽카드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제품 크기하고 소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위주로 선택을 할 건데, 일단 뭐 성능도 보긴 보죠. 뭐 이 두 가지 제품이 도찐 개찐이지만 어떤 애가 도고 어떤 애가 갠지는 가려지겠죠. 스펙상으로는 얘가 갭니다. 얘가 도예요. 먼저 이 두 가지 제품의 이름은, 얘는 펠릿에서 나온 3070 게이밍 프로입니다. 얘는 조텍에서 나온 3070 트윈 엣지예요. 얘는 글카의 성능이 빠릿빠릿하다고 해서 빠릿이고요. 얘는 글카의 성능이 좋다 해서 좋다크.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정말 찬물일 때가 있거든요. 바로 화장실로 튀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3분 정도 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면 사람들이 까먹어. 이 펠릿이라는 회사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OEM 생산을 많이 해서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그래픽카드를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도 이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많아요. 자, 일단 제품의 외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박스가 얘는 길쭉하게 생겼고 얘는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 들은 제품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제품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좀 만져본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픽카드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라. 좀 좋은 글카, 그걸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많이 그릴 거고, 이렇게 그린 사람은 컴퓨터 하드웨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려보랬더니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글카를 보기 전에는 저도 이런 글카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글카가 있더라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빠릿빠릿한 빠리사에서 나온 게이밍 프로 제품입니다. 얘는 뭐 딱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그래픽카드 디자인이죠. 펜도 3펜이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픽카드지만 디자인은 상당히 세련되게 잘 뽑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예쁘다고 할만해요. 이 플라스틱하고 금속 재질을 조화롭게 아주 잘 섞어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하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죠. 80하고 90 제품들은 다 글카 지지대가 들어있는데 70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는 29.4에 높이는 11.2cm, 두께는 6cm입니다. 슬롯은 3개 쓰고요. 이 케이블은 눈에 안 띄게 잘 마감해놨네요. 보조 전원은 8핀 2개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백플은 약간 꺼끌꺼끌합니다. 질감이 금속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판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타공을 해놨습니다. 뜨거운 공기 배출이 원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순행은 하지 말랍니다. 출력 포트 쪽은 DP 포트 3개, HDMI 하나입니다. 여기도 벌집 모양으로 타공이 되어 있네요. 회사 CEO가 벌집 성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이 문제의 제품이죠. 얘는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 상당히 낯설었는데요. 근데 보면 볼수록 사실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제품 디자인에 손을 들어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가 더 끌립니다. 저의 시각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이 디자인이 더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길이가 짧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 두께도 얇습니다. 얘는 이슬롯밖에 차지 안 해요. 그 사이즈만으로도 끌리는데 이 짝짝이 펜도 그렇고 상당히 개성있고 매력 있습니다.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이게 좀 너무 높긴 높은데 14cm가 넘습니다. 23.19cm에 14.1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공랭 쿨러 높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제가 쓰는 환경하고 잘 어울리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주로 이런 형태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해 보이긴 해요. 두께가 많이 얇죠. 이 두께는 4.15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모습을 안 보고 여기만 보면 딱 평범한 보급형 글카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땡땡70 글카들은 미니 사이즈 글카가 출시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 3070은 미니 사이즈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형태의 글카가 제일 작은 형태의 글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니 사이즈가 나오려면 이 보조 전원이 한 가닥이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미니 사이즈 물 건너간 거예요. 아마 3060 정도 내려가야 미니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백플은 확실히 금속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재질에 이렇게 시커멓고 넙대대하니까 딱 소뚜껑 같아요. 이 백플이 열을 뜨겁게 받으면 여기다 삼겹살을 올려가지고 구워. 이쪽 끝부분도 제법 세련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참, 이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눈엔 정말 괜찮습니다. 출력 포트는 마찬가지로 DP 3개, HDMI 하나고요. CEO가 벌집 성애자 아니고요. 삼각형 성애자입니다. 예, 이거는 펠릿 3070 게이밍 프로하고 조텍 3070 트윈 엣지의 스펙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이후로는 각각 줄여서 게이밍 프로 트윈 엣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얘네 둘은 주요 스펙은 완전히 다 똑같고요. 이 부스트 클럭하고 슬롯 점유 개수만 다른 거예요. 부스트 클럭은 게이밍 프로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글카 두께는 트윈 엣지가 더 얇고요. 슬롯 차지 2개밖에 안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얘네 둘이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얘네는 전원부의 페이지 개수도 똑같고 전원부 부품도 다 똑같은 걸 씁니다. 전원부는 둘 다 10+2 페이지입니다. 이 10이 GPU에 할당된 페이지고 2가 메모리에 할당된 페이지거든요. 이 GPU에 할당된 페이지나 메모리에 할당된 페이지나 전부 다 똑같은 부품을 씁니다. 이 부품들은 파운더스 에디션도 똑같은 걸 써요. 그런데 파운더스 에디션은 9+2 페이지입니다. 늘어난 페이지의 개수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얘네들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야, 진짜 누가 그렸는지 똑같이 그렸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테스트 시스템이고요. 실내 온도는 21.3도입니다. 자, 테스트 끝났고요. 테스트 환경입니다. 1900K 50배수에 캐시 47배수 줬고요. 램은 4600에 16, 16, 16, 32. 보드는 Z490 어엘 보드 썼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드라이버는 457.09 썼는데 이게 첫 번째 버전이죠. 원래 이 보드는 4600에 17, 17, 17, 34로 쓰고 있었는데 이전에 했던 테스트들하고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16, 16으로 낮춰가지고 다시 안정화를 받습니다. 네, 링스 완주했습니다. 4600에 16, 16, 16, 32로 당겼습니다. IO 전압만 1.44V에서 1.47V로 올렸고 나머지 전압은 그대로입니다. 해상도는 FHD 위주로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가 FHD인데 이전 테스트에도 이 모니터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출력까지는 3840에 2160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모니터 자체가 4K였으면 당연히 됐을 텐데 이번에는 하여튼 막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들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4K로 출력을 해주는 테스트만 4K로 돌렸습니다. 3D막 테스트 그래픽 점수인데요. 이렇게 4가지 테스트 모두 트윈 엣지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 글자 색깔은 더 좋은 쪽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뭐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전부 트윈 엣지가 이기고 있고요.
이후에 했던 테스트들도 전부 다 트윈 엣지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얘가 더 높은데 성능은 트윈 엣지가 더 잘 나오네요. 다음은 엔비디아 DLSS 피처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해상도별로 DLS를 껐을 때하고 켰을 때의 프레임 차이입니다. 이 6가지 모두 트윈 엣지가 좀 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역시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이러기도 힘든데 전부 다 얘가 잘 나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오차범위내라고 보면 어쩌다가 한 개씩은 얘가 이기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테스트든 간에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얘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클럭 자체를 얘가 조금 더 높게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의 평균 프레임인데요. 배틀그라운드하고 디비전2하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3가지 게임을 돌렸고요. 결과는 이렇게 이전 테스트하고 동일하게 트윈 엣지 쪽이 좀 더 잘 나옵니다. 퍼마크 벤치마크는 프레임이나 점수가 완전히 똑같아요. 온도만 게이밍 프로가 1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이 빨간색이니까 얘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후의 테스트에서 보면 온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에서 평균 온도를 따져보면 0. 몇 도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네 둘은 온도는 완전히 동급인 것 같아요. 하지만 팬은 얘가 더 세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위로 올라가면 이 둘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겁니다. 3D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팬 속도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한 20분 정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초반하고 후반에 팬 속이 서로 다르거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빨라지죠. 그래서 이게 10분 지나서 뒷부분에 측정을 한 겁니다. 팬 속도 차이는 크죠. GPU 온도는 거의 똑같은데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트윈 엣지 쪽이 더 세게 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이밍 프로가 팬 속에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발열 성능은 게이밍 프로가 더 윗급인 것 같습니다. 이 퍼센트는 낮아도 RPM은 얘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테스트했던 80, 90, 2080 Ti랑 같이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이 3070은 두 개 중에 트윈 엣지가 좀 더 점수가 잘 나와서 트윈 엣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똑같은 날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날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비교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대략적인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게 써진 애들은 좀 테스트가 잘못된 겁니다. 요거 두 개는 확실히 테스트가 잘못됐던 거고 얘는 테스트가 잘못된 건 아닌데 버전이 좀 다른 버전을 썼어요. 그래서 퍼마크는 얘네 둘 따로 얘네 둘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X 표시되어 있는 거는 테스트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080이나 3090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2080 Ti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퍼마크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건 서로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퍼마크는 요렇게는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색깔이 같은 3090하고는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3070하고 2080 Ti는 완전히 동급의 글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얘네 둘만 스펙적인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쪽이 3070이고 이쪽이 2080 Ti예요. 사실 저는 제일 큰 차이가 이 미세 공정의 차이라고 봅니다. 공정이 미세해지면서 전기를 덜 먹는 거죠. 전기를 덜 먹으니까 발열면에서도 3070이 좀 더 유리하고요. 다이 사이즈는 당연히 한참 작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12나노와 8나노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쿠다 프로세스의 숫자도 3080이 조금 더 늘었고요. 메모리는 똑같이 GDDR6를 쓰는데 용량은 2080 Ti가 더 큽니다. 8기가고 11기가죠. 메모리 클럭은 여기 안 썼지만 둘이 같습니다. 부스트 클럭은 3070 쪽이 조금 더 높고요. 트윈 엣지가 1755고 게이밍 프로가 1770입니다. 2080 Ti는 1635인데 이 테스트에 썼던 2080 Ti가 에브가 XC 게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브가 XC 게이밍 기준 스펙입니다. PCI 익스프레스는 4.0 지원하고 3.0 지원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성능은 둘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사실 3070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여요. 앞으로 드라이버가 계속 나오면 2080 Ti랑 점점 격차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고요. 글카와의 거리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조명은 이렇게 들어오고 RGB 조명이에요. LED는 흰색 단일 색상이고요. 여기만 들어옵니다. 백플 온도는 한 52.8도 정도 나옵니다. 59.2도예요. 손으로 만져도 충분히 만질 수가 뜨겁구나. 자, 지금까지 이 두 가지 702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스펙은 숫자일 뿐인지 의외로 성능은 얘가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도찐이 개찐인데 어느 쪽이 개인지는 확실히 가려졌죠. 그런데 이 두 제품 간의 성능 차이는 사실 이렇게 하나씩만 테스트해보곤 몰라요.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다 몇 개씩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얘로 고르려고 하는데 그게 이 두 가지 제품의 부등호가 확실히 이쪽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 얘가 좀 더 마음에 들 뿐입니다. 가격도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얘가 3만원 정도 더 싸긴 한데 어차피 이 정도 가격대에서 3만원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취향 면에서, 성능 면에서, 가격 면에서 얘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취향 면에서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제품을 더 선호할 겁니다. 이쪽을 고르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 같죠? 그리고 소음 면에서는 이 게이밍 프로가 좀 더 뛰어납니다. 저도 조용한 제품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얘가 많이 시끄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음이 얘가 조금 더 큼해도 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는 자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막상 자기의 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커다란 지표 중에 하나가 참을성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인내심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여기다가 파워 케이블을 꽂아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꽂을 때까지 입에서 어떤 감탄사나 어떤 욕설도 안 나온다면 제가 또 나름 참을성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얘를 끼우다가 입에서 나온 숫자들을 다 더하면 한 180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핀 두 개인데 그냥 한 덩어리로 돼 있는 8핀을 끼우면 좀 낫고요. 6 플러스 2핀으로 갈라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거요. 본인의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여기다 한번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신수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단점이 아니네. 그래픽카드를 샀더니 정신수양 키트가 따라왔어요. 사용자의 인격 수양까지 배려해주는 조택의 상당히 수준 높은 사은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 빼놓고는 저는 일단 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린 결정은 이놈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